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왔죠. 예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좀 올려도 되겠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는 물가 지표죠. CPI로 시장의 관심은 쏠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보시면 일단 오전장에 뚜렷한 약세 보였다가 그래도 오후 들어서면서는 낙폭을 약간씩 줄여주고 있는 월요일장 오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긴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들의 상승폭이 좀 강한 하루죠. 관련 종목들까지 오늘 좀 앞으로 전망도 확인해 볼 테니까요. 대진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최인호 전문가님 대신에 유세벽 전문가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강한 녀석들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계시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모셨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죠. 김영우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오늘도 8개 특징주의 대진표를 꾸려봤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풍력과 2차 전지가 승부를 펼치는 1라운드가 되겠는데요. 최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친환경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을 둘러싸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대표적인 풍력주 CS 윈드를 우선 올려봤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인 포스코 케미칼. 지난달 말이었죠. GM과 13조 원짜리 양극재 공급 호재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오늘장 또 한 단계 도약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 과연 두 종목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지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는 친환경 관련주로 엮이는 두 종목이죠. 이 탄소 배출 관련주에서는 에코프로 HN이 올라와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에서는 고려아연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HN,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제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이 고려아연은 한화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4,7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3라운드는 신재생 에너지로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인플레 감축법 관련 이슈로 뜨거워지는 종목들인데요. 우선 수소 관련주 중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죠. 두산 퓨얼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상대는요. 전력설비 관련주인 현대 일렉트릭. 최근에는 신재생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원전까지 붙어 있습니다. 오늘장 양쪽 모두 강하게 올리고 있는데요. 승자는 잠시 후 3라운드에서 가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는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먼저 유선방송 사업자죠. LG 헬로비전 올라와 있는데요. LG CNS가 인도네시아에 50억 규모의 스마트시티 컨설팅 관련 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롯데쇼핑은 모처럼 백화점과 컬처웍스의 견조한 실적 구조에 상승 탄력 받고 있네요. LG 헬로비전이냐 롯데쇼핑이냐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CS 윈드와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바로 눈에 띄는 종목 CS 윈드 같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워낙에 눈에 띄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이요.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입니다. 여기 바로 기후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일단 전체 예산이 558조 원 수준이고요. 기후변화에 479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미국 상원에서 통과가 됐다. 이런 소식이 뉴스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장에서도 관련주들의 주가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재생에 대한 큰 이야기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신재생 기대되는 건 이제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또 태양광과 풍력 뭐 가릴 건 가려야 되지 않을까 이쯤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 투자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도 충분히 와 있었고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정도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지금 펀더멘탈로 있어서 이 체력을 받쳐줄 수 있는 결국 돈이잖아요. 근데 돈을 이제 한 479조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뭐 막대한 자금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낙수 효과가 우리나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거 이제 코앞이니까요. 네, 지금 뭐라도 보여줘야죠. 지금 너무 한계가 없어가지고 예. 네, 좀 걱정이 많이 될 텐데 이거라도 지금 밀어붙여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그런 투자 모멘텀을 좀 사회에 좀 불러 일으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네. 저는 2차 전지 쪽 자동차 그쪽을 봐야 된다고 일단 생각은 해요. 네, 2차 전지요. 네, 맞습니다. 뭐 그쪽도 친환경이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마다 각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별개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 보고서를 한번 들여보고 여기서 돈을 얼마나 각 기업들이 벌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다면 저는 전반적으로 그냥 전기차에 투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시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뭐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네. 수소다 이렇게 가릴 게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전기차에 집중할 시기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이 투자 포트를 짜실 때 전기차 쪽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이 올 때 쯤 다시 한번 이슈가 이제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포트를 들고 있어도 수익을 우리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포트라고 생각은 해요. 그럴 거면 좀 네. 길게 가야 되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 풍력들이 이제 순환매가 말 그대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를 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리거가 딱 하나의 트리거가 마련이 되면은 오늘은 뭐 태양광, 다음 날은 네. 풍력,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 이제 수주 몇 조 원대를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런 날은 또 이제 원전으로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주일 단기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신재생 쪽은 관심을 덜 받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혹은 아니면 그날 강한 이슈가 있을 때 이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가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네. 태양광과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 시장으로 가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와 관련 없이 계속 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라스트 찬스나 절대 전략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LNF라든지 네, 아니면 맞아요. 에코프로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추세선 하나 딱 그려놓고 아래에서 이제 추세선 하단선에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해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새 좀 조용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괜찮은 시기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근데 은근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네. 이 거의 전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자리가 올 때 그냥 추세선 하단선에서 그냥 매수를 계속해서 하시는 게 저는 올바른 그런 쪽이다,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수소도 꾸준히 모아가면 저는 좋다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네. 수소 같은 경우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용화 되기는 아직 좀 멀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매집하다 보면 이제 평단가가 굉장히 적정하게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평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계속 예. 그냥 수익권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고 그게 하나 중에 이제 두산 피얼스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수백 전문가님도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아니 일단 지금 네. 이 스튜디오 위에서도 우르르쾅쾅 하는데 네, 지금 날씨가 지금 너무 확실히 신재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가 그러네요. 보통이 아니네요. 네. 네, 기후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 장난이 아닌데 뉴스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유럽이라던가 온난화가 장난이 아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들 많아요. 네. 결국에는 신재생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주목을 받고 있느냐를 봤었을 때 결국은 이제 지구 온난화, 기상 이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이 에너지가 굉장히 대두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신재생이 다시금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김영우 전문가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재생은 순환매가 돈다. 자, 6월 달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이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7월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네, 올라간 맞아요. 만큼 다 빠졌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누차 강조를 했었던 BBB 법안 네. 이게 개정이 조금 되면서 지금 통과된다 뭐 이런 얘기들의 이슈가 붙어주면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 향후 모멘텀을 봤었을 때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이쪽에서는 어느 쪽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둘 다 봐야죠. 다 불고 둘 다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국가의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아, 그런가요? 거기다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뜨겁죠. 이 뜨거웠던 이유가
하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점유율이 1위입니다. 네. 네, 전혀 몰랐었던 이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독식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던 부분들에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OCI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 가격 예.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해서는 25년도에 25년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를 해야 세금 감면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풍력 관련해서도 지금 대규모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봤었을 때 하부 구조물도 잘하고 이제 타워 같은 것도 CS 윈드라든가 동국 SNC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 기술력 있어요. 네, 네. 기술력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지만 이 타이밍이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공략할 필요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8강의 1라운드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 대결은 풍력주 중에 CS민도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이 포스코 케미칼 두 종목이 맞붙겠습니다. 워낙에 팬층이 좀 네, 충분히 있는 맞아요. 두터운 종목들 박빙일 것 같은데 같아요. 자, 어떻게 봐야 될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실까요? 네. 네, 스튜디오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좀 바람이 열기가 많이 붙고 있죠. 그래서 좀 바람이 필요할 것 CS인들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 포스코 케미칼 고르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벌써 동락했나요? 그만큼 덥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가요?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맥락과 동일하군요. 그러네요. 이차전지를 2차전지. 받는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포스코 케미칼로 선택을 또 해주셨네요. 네, 유수벽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었네요. 일단 딱 골라주세요. 네. 네, 둘 다 봐서 지금 현재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꼽겠습니다. 오,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네. 자, 이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로 먼저 접근을 했는데 네. 결정이 또 2차전, 승자는 네. 2차전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골라주셨는지 이유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아까도 네. 2차전지 강조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역시나 2차전지 계속 가나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네. 구조에 있죠. 특히, 그리고 네. GM13전이 워낙 맞아요. 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재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차트를 형성할 때도 주가를 조정을 거의 주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 이제 타워를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해외 매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BB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CS 베어링과 같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CS 윈드는 그냥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워낙 많이 조정도 받았었고 네. 네. 이번에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초 체력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이 원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호수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리튬호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M이라는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이렇게 13주 수주에 그런 한 3년 동안의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이 연쇄효과, 즉, 이 앞으로 주가에도 꾸준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3년간 14조 원의 양극재 장기 공급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아마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캐파를 더 오. 키워나간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인 이유가 이 원재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확보를 하려는 그런 전쟁이 아마 저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 케미칼은 이 전기차 섹터가 같이 올라갈 때 강하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시성 있는 기업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소재가 아마 내년부터는 더 부각이 될 겁니다. 리튬부터 시작을 해서 니켈 이런 원재료들이 저는 성장성이 내년부터 확실하게 가시성 있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포스코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CS 윈드도 좀 그래도 좋은 회사죠. 거래량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네, 거래량도 맞습니다. 좀 잘 나오고 있고. 네, 최근에 네. CS 윈드도 거래량 이제 터트리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 네. 이 CS 윈드가 앞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지금 미국의 풍력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미국 풍력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좀 차지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윈드는 그냥 실적과 계약을 같이 확인하면서 조정 자리에서
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네. 천천히 매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재백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아까 전에 일단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이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시스윈드가 지금 지난번에 속 붙였던 자리 고까지 왔거든요. 다시 좀 조정받을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다시 조정을 받을지는 네. 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네. 네. CS윈드 장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네. 저는 충분히 그 직전 고점인 9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리고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네. CS윈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외형 확장을 해놨습니다. 예. 지금은 내부 다지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익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때 베스타스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업체들과 굉장히 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풍력에서는 이제 터빈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없어요. 글로벌적으로 유럽이라던가 미국이 굉장히 잘하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수주 모멘텀 CS윈드가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제가 회사라고 제 리포트를 통해서 그리고 자료들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만큼 경쟁력 있는 회사니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데 왜 포스코 케미칼을 선택을 했느냐? 네. 라고 했었을 때 양극재에서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음극재 사업부는 이제 3분기부터 굉장히 실적이 가파르게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니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원재료 관련해서 이 전방 그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예.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양 시장을 또 가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두 분의 전문가들의 선택을 받고 바로 4강으로 올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그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들의 선택입니다. 오, 네. CS미드가 41% 득표하면서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포스코 케미칼이 승기를 잡아가네요. 자, 59% 가져갔습니다. 이 종목 바로 만장일치로 4강 진출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지난번에 한번 미인주 등극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시청자분들 좀 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CS윈드 관해서는 가격 네. 전략을 좀 알아볼 텐데요. 김영호 전문가님. 네, CS는 일단 7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고점 부분을 넘어서서 그 다음 라인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단 재료로 본다면 당분간 이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여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윈드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 모두 주목을 해봐야 할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버릴 게 아니라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7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매집해 봐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희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강의 2라운드는요, 에코프로 HN이 먼저 올라와 있군요. 에코프로 그룹장 가운데서도 친환경 관련해서 이 종목 요즘에 정말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가 급등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고려아연 이 종목도 폐배터리라는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 종목 가운데 승자 바로 2라운드에서 가려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 있을까요? 정말 어렵네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최근에 뭐 H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고려아연을 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골라주셨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도 어렵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답을 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고씨 아니에요? 고씨인가요? 제가 고씨를 너무 많이 언급을 했죠. 맞습니다. 네, 고려아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고려아연으로 두 분 다 가주시는 네, 상황입니다. 의견이 일치했네요. 자,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유세백 전문가는 역시 그 에코프로 HN 최근에 그 너무 급등이었죠. 너무 빨리 올라왔죠. 급등이기도 했는데 속 터지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답답한 종목이었는데 아. 네, 이제서야 드디어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구나 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환경 관련해서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너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더 가야죠. 네, 더 가. 떨어진 폭이 뭐또 훨씬 네, 크니까. 맞습니다. 지금 힘도 못 쓰고 계속 하락세만 보여주다가 드디어 이제 반등을 보여줬는데 친환경 관련해서는 뭐 이 종목 탄소포집이라던가 전 사업 부분에서 고르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게 2030년까지 결국에는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각 세계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글로벌적인 움직임이냐라고 왔었을 때 우리나라 또한 여기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HN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제 원재료 관련해서도 예. 굉장히 강력한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근 일주일인가 2주일 이내에 리포트가 10개가 넘게 쏟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내용들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모습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의 상승의 이유가 있다.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모르겠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자, 김영호 전문가님도 네네. 사실 이전부터 고려아연의 폐배터리 이야기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맞아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추출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보라고 했는데 네. 그중에 고려아연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제가 라스트 찬스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쉽게 제가 50만 원에 잡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50만 원을 잡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아이고, 참 기회를 안 주는군요. 네, 오늘 네. 목표가만 찍고 좀 마음이 아픈데요. 네, 어쨌든 이 고려아연은 아직도 저는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꾸준하게 지금부터라도 종목을 모아 가시면은 이 고려아연이 할 수 있는 그 폐배터리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에 나왔을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네. 기업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법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과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보실 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거를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업체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코프로 HN 말씀을 네. 드렸고 이 에코프로 HN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댓글 보니까 이제 광어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어 종목이요? 바닥에서 많이 기어다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센스가 넘치시네요. 정확히 보시면은 이 에코프로 HN이 처음에 상장을 하고 나서 그 기술적인 반등 딱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즉 이전에 이 인프라 법안이 시행이 될 때 그때 이제 많이 부각이 받았었고 굉장히 상승이 높다가 그게 다시 이제 원자리로 돌아온 거죠. 원자리로 돌아오니까 드디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센 종목들은 그냥 첫 번째 다시 그러니까 원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네.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네. 한 35,000원 라인 정도 됐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충분한 힘들이 매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 H는 지금 좀 높으니까 오늘 네. 또 최대 거래량이 또 터졌어요. 맞아요. 네, 그러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네. 좋은 종목이나 좀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되고, 지금 조정을 기다려 볼 수 있다는 건 결국엔 실적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공시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기업들의 그런 환경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자체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번에 이제 나왔을 때도 에코그룹에 대한 그런 자회사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온다. 특히 맞아요. 에코프로 BM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동반적인 이런 투자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대 고려아연입니다. 두 종목 다 너무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네. 두 분 선택이 쉽지가 않았는데 에코프로 HN이 사실 너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타이밍적으로 조금 아쉽게 됐네요. 고려아연을 둘 다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역시 박빙의 승부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승자는요. 고려아연으로 가는군요. 54% 득표했고요.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4강으로 올라가게 된 고려아연이네요. 그럼 에코프로 HN 관해서는 유세벽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주봉상 보게 되면은 예. 7만 원대 이제 그 주요 저항 라인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금 60일선이죠.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7만 원 선에서 한번 챙기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더 멀리 본다라면은 12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네. 기간은 걸릴 것이다. 네. 네, 기간은 걸리는데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거기에서 대장이다라는 점은 꼭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HN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서 7만 원 선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12만 원 선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자, 이번에도 신재생으로 또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수소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두산 퓨얼셀 올라와 있고요. 현대일렉트릭, 해상풍력기구이고요. 거기에다가 원전도 같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두 종목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나왔나요? 오늘 종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정말 대결이 참 어렵습니다. 나온 데마다 고르기 참 힘드네요. 예. 근데 저는 현대일렉트릭 고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께서는 왜 웃고 계시죠? 자꾸 겹쳐서요. 그런가요? 이번에도 현대일렉트릭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짠 두 거 분이 아닙니다. 짜신 거 아니죠? 아니, 오늘 처음 같이 하신다고. 네, 처음인데 네. 덥네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현대일렉트릭으로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수소는 아직 타이밍 아닌 겁니까? 두산 퓨얼셀은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소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 사업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많이 쉬고 있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근데 두산 퓨얼셀도 지금 기술은 비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저는 약간 잠룡 같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잠자고 있는 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수소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 이 두산 퓨얼셀을 좀 대장으로 해서 같이 갈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연료 전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그런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소는 특히나 이제 트럭이나 이런 큰 차에 트럭 종류에 많이 들어가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산업이 발전을 할 때 이 수소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좀 부각을 받는 건 좀 의외긴 했어요. 네, 네. 수소는 네. 아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 돌고 돌아서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을 때 수소까지 생각을 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제 뭐 조금 태양과 가격적인 풍력. 메리트도 있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좀- 계속 떨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네.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 네. 저는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산 퓨얼셀은 네,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이 추세선 하단 때마다 전 사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소에 대한 조달 방식이 뭐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가 있는데 그레이 수소라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그린 수소로 가면서 이 수소의 밸류체인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그런 규제가 확대가 된다면 수소 쪽으로 모든 게 전기로 다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쪽이 어느 정도 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두산 퓨얼셀이 좀 큰 사업을 따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중에 기대감이죠. 네, 맞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당장에 원전도 엮여 있기도 하고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 에너지를 좀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주가도 어느새 저렇게 갔어요? 네, 최근에 전고점 거의 다 돌파를 해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이 매출액 2분기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약 30% 정도 증가를 하면서 많이 증가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전력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에 대한 그런 선박 제품 신규 수주가 이제 대폭 증가한 부분들이 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당장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현대일렉트릭이 저는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백 전문가께서는 이 두산 퓨얼셀 좀 아쉽게 됐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죠? 변경해도 되나요? 변경 가능합니다. 네. 네.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경의 이유를 정확히 좀 네. 설명해 주세요. 변경 이유. 네. 지금 우선 가격적인 측면에서 예. 저는 두산 퓨얼셀이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는 아직 멀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 시장이 갈 것이다라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을 네. 달 수가 없습니다. 어허.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했듯이 대장이죠. 수소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LNG선이라던가 이런데 이제 기술 개발. 근데 두산그룹에 이건 알아야 돼요. 두산그룹이 그 매출은 높은데 돈을 잘 못 벌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그룹 자체가 어려웠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네. 모든 뭐 친환경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돈을 못 번다는 사실이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서 주가가 잘 못 가는 걸까요? 네, 그럼에도 이 두산 퓨얼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주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향후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은 더욱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으로 두산 퓨얼셀을 뽑고요.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을 뚫기가 쉬울 것인가. 지금 현 시장, 이제 아무래도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실적도 받쳐주고 네. 하지만 정고점을 뚫는 데에는 강하게 치고 나가는 뭐 외국인들과 기관이 힘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을 이유를 들어서 두산 퓨얼셀 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의견이 바뀌기도 하는군요. 네. 자, 그런데 두 분의 의견이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두산 퓨얼셀과 현대일렉트릭이 나뉘긴 했지만 둘 다 좋은 종목이라는 그러네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수소냐, 뭐 해상풍력, 원전이냐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상승 여력에 따라서도 좀 의견이 나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두산 퓨얼셀 골라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현대일렉트릭을 가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요, 네. 두산 퓨얼셀로 구하는군요. 56% 두산 퓨얼셀이 가져가게 됐고요. 현대 일렉트릭 44%입니다. 자, 그러면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유세백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두산 퓨얼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비율이 좀 비슷비슷 박빙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관해서는 우리 김영우 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아, 네. 저도 빠르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발 늦었네요. 네. 근데 어쨌든 둘 다 좋은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는 종목, 현대일렉트릭은 좀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원전뿐만 아니라 이 폭염에 대한 그런 전력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네. 지금 에어컨 고장난 것도 많고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절실하게 네, 맞습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네요.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이 현대일렉트릭은 이 수주 잔고를 통해서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매물대를 이번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다음 매물대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1,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보유자의 영역은 좀 아닌가요? 지금 들어가도 차트를 근데 줄여보시면 현대일렉트릭은 좀 이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물론 뭐 네. 중간에 뭐 유상증자도 있고 권리락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최고가가 이제 7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트렌드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일렉트릭 목표가는 31,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지금까지와는 조금 좀 결이 다른 두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4강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충전 요 새로운 사업으로 기대감 크게 높아지는 종목이죠. LG 헬로비전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 롯데쇼핑입니다. LG 헬로비전 대 롯데쇼핑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세백 전문가님, LG 헬로비전과 롯데쇼핑입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LG 헬로비전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헬로비전 유세백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김영우 저는 전문가님께서는요. 롯데쇼핑입니다. 드디어 이제야 좀 엇갈리는군요. 걸리시네요. 유세백 네. 전문가님 굉장히 이상의 월드컵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일단 LG 헬로비전으로 골라주셨는데 네. 그 이유 어필을 해주시죠. 우선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디즈니로 굉장히 뜨거웠었던 종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뜨겁게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 단발성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볼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LG 헬로비전이 결코 거기서 그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왜 LG 헬로비전과 롯데쇼핑 중에서 LG 헬로비전을 선택했냐라고 하면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리오프닝 솔직히 지금 성공을 했나요? 계속 기대감만 네, 있었죠. 네, 맞아요. 리오프닝 망했죠. 네. 근데 과감한 단어 선정해 주시네요. 기대감 있습니다. 네. 네, 충분히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종목이면 분명하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간에 리포트들이 쏟아졌어요. 아, 네, 그래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매출과 이익들 고르게 성장하고 있고 네, 이렇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LG 헬로비전이 네.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직전 고점을 뚫어주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라고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롯데쇼핑 못지않게 또 신세계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냥 좀 전반적으로 유통업계가 좀 오른 건 아닌가요? 자, 요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주말간에 종목을 보면서 이마트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그 네. 휴일 문제 때문에 네. 의무휴업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이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한가위가 오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뭐 이마트라던가 롯데쇼핑이라던가 그리고 페이퍼 관련주들 이제 재지 관련주들이겠죠. 네.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한번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다. 단기간에? 네, 단기간에 주목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롯데쇼핑 뭐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LG 헬로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하게 알겠습니다. 치고 올라가기 좀 쉽지가 않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대로 롯데쇼핑을 골라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LG 헬로비전은 이제 저번에 전기차 충전소 테마 한번 나왔고, 네,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시티 설계 관련해가지고 또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LG CNS가 이제 LG 같은 LG 그룹인데 여기서 부산 에코델타라는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할 때 이 네. LG 헬로비전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바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늘 이제 인도네시아 스마트 시티 설계 사업 관련해 가지고 LG CNS 관련주로 지금 묶여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만큼 이 어떻게 본다면 테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좀 많다. 전기차 충전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애플 TV,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재료들이 여러 가지 묶여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너무 테마적인가요? 저는 좀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물론 저번에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지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네. 이제 사업 보고서 상에서도 기대감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이긴 합니다만 저는 롯데쇼핑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아까 리오프닝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리오프닝이 망했다고요? 네. 기대감으로 따진다 망했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시장에서 더 이상 보면은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해요. 기대를 했던 타이밍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별로 안 갔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리오프닝 테마주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그 그룹을 해체를 해가지고 다 이제 뿔뿔이 흐트러 놔야 됩니다. 네. 네. 그만큼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없다고 보는데 롯데쇼핑은 이제 지금 실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지금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지금 이쪽에서 굉장한 유의미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부분 때문에 저는 롯데쇼핑이 당분간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이 또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백화점에 대한 그런 명품관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확실히 이 소비에 대한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품에 대한 그런 수요도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비싼 만큼 많이 마진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롯데 쇼핑 좀 기대를 이제부터는 예.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LG 헬로비전 대 롯데쇼핑 상당히 좀 다른 종목 간의 대결이었죠.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와, 오, 네. 오늘은 전부 박빙이네요. 그러네요. 자, 승부는 그래도 명확히 갈렸습니다. LG 헬로비전이 52% 조금이나마 더 많이 가져가면서 바로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유세벽 전문가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럼 롯데쇼핑관에서는 김영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일단 롯데쇼핑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만큼 이제 실적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전 11만 원까지 일단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 11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2차전지로 묶어볼 수가 있겠군요. 최근 들어서 양극재 GM의 공급 소식 전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공급 소식이었죠. 자, 그래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자,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서 한창 뜨고 있습니다. 고려 아열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유세벽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낫나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셨어요. 네. 자, 포스코 케미칼로 골라주셨습니다. 네. 둘 다 워낙에 좋은 종목인데 일단 유세벽 전문가의 선택은 포스코 케미칼로 갔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오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죠? 종목들이 네. 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네, 네. 근데 고려아연은 어차피 제가 금요일에 추천드리고 네. 효과를 이미 찍어버렸기 때문에 포스코 그러면? 케미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두 분 전문가 의견이 마찬가지로 이어졌습니다. 일치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골라주신 유세백 전문가 의견, 고려 아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폐배터리 관련한 이슈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지금 아직 폐배터리가 쏟아질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먼 미래다. 하이브리드 카가 뭐 이렇게 보급화되고 그리고 이제 2차전 그 전기차들이 보급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근시일 내에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수익성이 결국에는 실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데에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이다. 지금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려 아연이 나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비해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이제 3분기에도 4분기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양극재 사업단, 음극재 사업단 둘 다 모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은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실적은 뭐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고려아연이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가주신 이유 설명 한번 들어봤고요.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도 역시 네.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인가요? 사실 이게 종목을 고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고려아연이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이미 목표 주가가 네, 가서 맞아요. 그게 아쉬우신 거죠? 근데 사실 목표 주가가 오늘 같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런가요?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없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한화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네, 맞아요. 이 지분까지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대기업들은 이 고려아연이라는 또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참여를 하고 신재생 쪽으로 더 비중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 이제 하나 솔루션부터 시작을 해서 네. 또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런 또 대형 종목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미래 성장성적인 부분에 하나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유상증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이제 동박에 대한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자면 이 동박이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캐파가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동박에 대한 그런 매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린 수소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쪽으로도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리사이클링 부분에서 이 고려아연이 정말 크게 될 기업이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올해만 지금 거의 1조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 지금 당장 1조 원을 투자를 하면은 이 돈이 어디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 1조 원이 나중에 더 큰 돈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조 네. 원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고려아연은 투자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잘 갈 겁니다. 네. 네. 아니, 반대로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주가 부담 때문에 네. 반대로 그쵸? 네, 헷갈리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고려아연 너무 네. 좋아해가지고 제가 네. 고려아연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포스코케미칼 뭐 말할 게 있나요? 예. 네. 양극재, 음극재에 있어서 캐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 전기차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5%에서 10%밖에 확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스웨덴에서 기아 니로가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량 1등을 지금 그래요? 달리고 있습니다. 네. 스웨덴이라면 이제 자기들이 만든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 시장은 전기차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케미칼이 제공할 수 있는 전기차에 제공할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당장 오늘의 기준으로 포스코 맞아요. 케미칼 가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둘 다 좋은 종목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많이 고민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포스코 케미칼로 의견 일치가 되셨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가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와. 정말 뭐 아주 가뿐한 승리군요. 포스코 케미칼 4강으로 올라오니까 이 승부가 압도적으로 합니다. 자, 고려아연은 14%에 조금 득표하게 됐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결승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럼 고려아연 관련해서는 김영우 네.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네, 들어볼게요. 고려아연은 6만 원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6만 원 이상 정고점까지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룹이다. 특히 오늘 한화와 손잡은 게 정말 크다. 고려아연 다시 목표 주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요? 60만 원입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6만 원이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만큼 텐베거를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예. 이런 의미에서 그런가요? 좋은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60만 원 보고 달리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60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네,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야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옮겨가 보시죠. 자,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워낙에 많습니다만 이 중에서 수소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 두산퓨얼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LG엘로비전입니다. 고실적의 스마트 시티, 전기차 충전 여러 키워드로 오늘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LG엘로비전의 대결은요.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승리를 하게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 두 종목이 정말 다른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 낫나요? 진짜 어렵네요. 네, 쉬운 종목이 없습니다. 오늘 승부가. 그러네요.
사이즈면으로 보면 두산 예. 퓨얼셀인데요. 네. LG 헬로비전 선택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유 조금 이따 더 들어보겠고요. 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아, 두산 퓨얼셀 가야죠. 두산 퓨얼셀. 네. 네. 자, 이번에는 의견이 조금 나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유서백 전문가님,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다가, LG 헬로비전 이렇게 가지실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LG 헬로비전 지금 주가 레벨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가지고 두산 퓨얼셀도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하지만 이제 전기차 충전소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 전에 그 윤 대통령인가 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게 전기차 충전소 관련이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당연히 이슈가 받을 수밖에 없고 예. 지금 충전소가 모자르지 뭐 전기차가 모자르진 않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충전소에 한 표 더 던지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은 좋은 종목이고 제가 질 것 같은데 그래도 LG 헬로비전 가겠습니다. 질 것 같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면서도 네. LG 헬로비전으로 가주셨습니다. 전기차 충전이라는 키워드에 그만큼 무게를 좀 두신 걸로 풀이가 되고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네. 역시 수소의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의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을 잘 모르겠으면 네. 가장 큰 종목을 매수를 해봐라. 대표적인 네, 종목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섹터별로 나눠보면은 또 섹터별로 이제 대장주가 또 있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수소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그냥 두산 퓨얼셀에 계속해서 매집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의미가 좀 크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나온 CS 윈드랑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 구간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예. 특히나 이제 이 2021년에 물량 대형 수주를 한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저는 두산 퓨얼셀의 주가를 방어를 해주거나 아니면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결국에 이 바닥이 어딘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넣듯이 넣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오늘 두산 퓨얼셀이 좀 약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위층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히려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 오늘 실적도 잘 나오고 재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올라갈 때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가 레벨도 지금 적정 주가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전 두산 퓨얼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본인의 판단보다 왠지 질 것 같다라는 시청자분들은 다른 선택해 주셨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이신데 자, 과연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그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두산 네. 퓨얼셀로 갔습니다. 수소 쪽으로 조금 더 의견을 많이 두셨는데요. 67% 가져갔고요. 두산 퓨얼셀이 승리를 하면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유세백 전문가의 의견이 적중했네요. 네. 네, 그러면은 포스코 케미칼 두산 퓨얼셀. LG 헬로비전이죠. 네. LG 헬로비전이죠? 네. 많이 헷갈리네요. LG 저희가 많이 네. 더위를 탔나 봐요. LG 헬로비전 관해서는 유세백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지금 현 구간에서 저는 모멘텀 가지고 충분히 진입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7,000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좀 더 멀리 본다라면은 8,000원까지 좀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G 헬로비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강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에 맞붙는 상대는 수소 관련주 두산 퓨얼셀입니다. 2차 전지와 수소, 막강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인데요. 자, 그러면 그 승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려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정말 어려운데 두 네.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미인주가 될까요? 네, 제가 여름 온다고 이렇게 다이어트 음식을 좀 많이 먹었었거든요. 네. 포케라고 하시나요, 포케? 알죠. 하와이에서 먹는 전 포스코 거잖아요. 케미칼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죠? 오늘 이렇게 실망스럽네요. 붙여주시는군요. 오늘 덥네요. 네. 네. 자, 포스코 케미칼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바로 앞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역시나 포스코 케미칼로 강하네요. 골라주셨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뭐 거의 흔들림 없이 결승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포스코 케미칼로 가주신 이유, 결승전 미인주로 보시는 이유는요? 일단은 제가 항상 차트를 보실 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이제 거래량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이슈가 있기는 했으나 이때 네.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거의 역사적 거래량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터져 주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물량들이 그냥 단순히 개인 물량이 아니라 기관 외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물량들이 전 아래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수익권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아래에 받쳐주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재료가 너무 좋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주가가 조정이 오더라도 저는 큰 걱정이 없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마찬가지로 LNF라든지 에고프로빈 모두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이 밸류라는 측면에서 실적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높게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봐서 그렇지 중국의 CATL이라든지 아닌 그런 시가총액이 높은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아직은 밸류를 제대로 책정받지 못하는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크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자, 그럼 유서백 전문가님, 신재생 이쪽보다 일단 2차 전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은 네. GM이라던가 아니면 포드라던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 모멘텀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과 잘 이렇게 계약도 체결을 했고 사이즈가 13조 네.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물론 네. 멀리 가야 되겠지만 네. 근데 제가 아까도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지만 양극재가 이제 소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음극재는 그 다음이고 근데 음극재에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3분기가 더 기대가 된다. 양극재, 음극재 다 하니까요. 네, 다 하고 복부적이네요. 있고, 네. 네. 지금 사이즈를 늘리는 게 뭐 한 배, 두 배 이렇게 늘리는 사이즈가 아니고 25년도까지 거의 3, 4배씩 이렇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공장들 계속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빠르게 치고 나갈 것이라 보고 있고 두산 퓨얼셀은 기대감이 만연하죠. 네. 만연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이제 수소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협의체 발족한 이후에 좀 네. 주가가 하락세를 띄었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뭔가 있기 전까지는 포스코 케미칼이 좀 더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소 쪽에서는 뭔가 강력한 한 방이 좀 터질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일단 포스코 케미칼 대 두산 퓨얼셀의 대결. 전문가들의 선택은 포스코 케미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그 선택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야, 네. 오늘 대결 중에서 가장 엄청나네요. 압도적이네요. 네. 자, 포스코 케미칼이 90% 가져갔고요. 두산 퓨얼셀 10%만 득표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은서의 거가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메인주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인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탈락한 두산 퓨얼셀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네.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두산 퓨얼셀은 일단 4만 원 일단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소 쪽으로 보신다면 이제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UAM도 같이 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UAM도 수소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쪽 정책 드라이브 한번 걸 때 매집을 하시다가 보시면 수익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케미칼 관해서는 우리 유세벽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지금 주요 저항 라인들을 다 돌파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포스코 케미칼 게다가 그 전문가님 강한 녀석들에서 추천주였죠, 이 종목? 네, 추천 드렸습니다. 지금 목표가 이미 도달한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네, 1차적으로 도달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목표가를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도달할 네. 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좀 정리해 드릴 텐데요. 먼저 두산 퓨얼셀 관해서는 4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17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은 포스코 케미칼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